등산을 하거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꾸준히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어 앨리스라는 여성은 은퇴 후 처음으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73세였던 그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마라톤 완주자로 변모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고 주변 사람들이 탄복할 정도로 그녀는 건강 상태나 에너지 면에서 동년령대와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활력을 느끼고 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체력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노화라는 고정관념 자체를 무너뜨리는 메시지입니다. 신체 활동의 효과는 근육량이나 유연성의 유지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골다공증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에도 작용합니다. 또한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며 우울감을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신체의 한계를 넘어서다. 격렬한 운동의 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격렬한 신체 활동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젊음의 유물로 간주되며 나이가 들수록 조용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팽배하다. 하지만 상위 5%의 고령자들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상상을 해보자. 70대 중반에도 마라톤을 달리고 중량을 들거나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노년층이 있다면 이들은 단순히 건강을 위해 산책하는 것이 아니라 체력을 단련하고 근육을 강화하며 몸의 한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알리스라는 여성은 은퇴 이후 처음으로 달리기를 시작했다. 장거리 달리기 경험이 전혀 없던 그녀는 꾸준한 훈련 끝에 여러 번의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활력을 느끼고 있어요. 나이란 단지 숫자일 뿐 나를 정의하지 않아요. 알리스의 이야기는 이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의 진실을 깨닫는다. 신체 활동은 단순히 건강 유지가 아닌 수명 연장과 활력 증진의 열쇠라는 것을. 과학적 연구 또한 이를 지지한다. 규칙적인 고강도 운동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골다공증 등의 만성 질환 위험을 줄이며 인지 기능 향상, 수면 개선, 감정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노인에게는 근육량 유지, 뼈 밀도 증가, 유연성 향상 등 낙상 방지와 자립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하지만 무리하게 내일부터 마라톤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 핵심은 자신에게 흥미를 주는 활동을 찾아내는 것이다. 웨이트 트레이닝, 하이킹, 수영, 댄스 등 무엇이든 좋다. 조금씩 자신의 편안함의 경계를 벗어나 보자. 그렇게 함으로써 몸은 새로운 에너지와 회복력을 되찾을 것이다. 알리스처럼 우리가 스스로에게 설정한 한계는 대부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2. 멈추지 않는 두뇌. 평생 학습을 통한 인지력 유지. 노화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 중 하나는 바로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의 쇠퇴이다. 그러나 상위 5%의 고령자들은 머리를 굳어지게 두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나이가 든 후에도 명확함, 집중력, 호기심을 유지한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끊임없이 두뇌를 자극하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태도이다. 조지라는 작가는 75살 때에도 20권 이상의 소설을 집필했으며 여전히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매년 새로운 장르와 스타일, 언어까지 도전하며 창의성을 유지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호기심이 제 생명줄이에요. 배움을 멈춘 순간 제 머릿속은 녹슬기 시작할 거예요. 조지의 이런 접근법은 과학적으로도 타당하다. 퍼즐 풀기, 새로운 기술 익히기, 창의적 취미 활동 등은 노화에 따른 인지 기능 저하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체스, 다양한 분야의 독서,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 등은 뇌의 신경회로를 자극하여 사고력과 판단력을 유지하게 한다. 사회적 관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친구, 가족,
지역사회의 사람들과의 대화는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두뇌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핵심은 이것이다. 나이가 들어도 두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으며 그 열쇠는 끊임없는 학습과 탐구에 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지적 도전에 임하거나 단순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더욱 밝고 또렷해질 수 있다. 연결의 힘, 강력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 시간이 흐르면서 삶은 변한다. 자녀들은 성장해 떠나고 친구들과의 관계는 멀어지며 바빴던 일상은 조용해진다. 고립감이 몰려오는 순간 많은 이들이 혼자 남겨진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상위 5%의 고령자들은 그렇지 않다. 74세의 마릴리는 지역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책클럽을 운영하고 아이들에게 독서 지도를 하며 동료 봉사자들과 교류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단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관계가 나를 중심 잡히게 하고 행복하게 해줘요. 강력한 사회적 유대는 외로움을 물리치는 것을 넘어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탄탄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산다.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소속감과 존재 목적을 부여해주며 정서적 웰빙에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을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오랜 친구와 다시 연락을 시도하거나 관심 분야에 맞는 모임이나 클럽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랑하는 이에게 전화 한 통, 지역 행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연결은 단지 삶의 보너스가 아니다. 그것은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기반이자 핵심 축이다. 결론, 당신의 노후는 당신 손에 달려있다. 앨리스, 조지, 마릴린 같은 이들의 이야기는 나이둠이 필연적인 세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함으로써 새롭게 써나갈 수 있는 캔버스이다. 운동을 통해 신체를 단련하고 학습을 통해 두뇌를 깨우며 인간관계를 통해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상위 5%의 고령자들이 공유하는 비밀이다. 이 중 어떤 습관이 당신에게 가장 와닿았는가?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활력 넘치는 노후를 계획하고 있는가? 아래 댓글에 의견을 남겨 함께 나눠보자. 계속 도전하라. 끊임없이 배우고 소중한 관계를 아끼며 나이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라. 당신의 가장 빛나는 장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주 특별한 질문을 던져보신 것 같습니다. 70세 이상 인구 중 가장 뛰어난 상위 5%는 도대체 어떤 점에서 독특할까? 라는 의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 모두가 삶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을 넘어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며 자신만의 목소리와 가치관으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가득합니다. 나이는 결코 장애물이 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상위 5%의 노년층은 정확히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을까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7가지 공통된 자질이 드러납니다. 이 특성들은 단순한 습관이나 취미를 넘어서 생활 방식 전체를 바꾸게 만드는 핵심 원리들입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끊임없는 신체적 활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줄이고 쉬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이 특별한 집단은 오히려 더 강도 높은 신체 활동을 즐깁니다. 마라톤을 완주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꾸준히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어 앨리스라는 여성은 은퇴 후 처음으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73세였던 그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마라톤 완주자로 변모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고 주변 사람들이 탄복할 정도로 그녀는 건강 상태나 에너지 면에서 동연령대와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활력을 느끼고 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체력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노화라는 고정관념 자체를 무너뜨리는 메시지입니다. 신체 활동의 효과는 근육량이나 유연성의 유지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골다공증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에도 작용합니다. 또한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며 우울감을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정신력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상위 5%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창의적인 작업에 열중하며 스스로에게 도전 과제를 부여합니다. 예컨대 78세의 작가 조지는 두립문 내 무억 권 이상의 소설을 쓴 베테랑이지만 여전히 글쓰기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해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고 문체를 실험하며 심지어 여러 외국어를 배우기까지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기심이 제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요. 머리가 날카롭게 유지되려면 계속 배우고 만들어내야 한다고 믿어요. 연구에서도 정신적 자극이 치매 및 인지 저하를 지연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퍼즐, 독서, 체스, 복잡한 취미 활동 등은 두뇌의 활력을 불어넣는 연료가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깊은 인간관계의 유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기 쉬운데 이 상위 집단은 오히려 더욱 넓고 깊은 연결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고립되는 대신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감정적 안정을 얻습니다. 74세의 마리리는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책클럽을 조직하고 어린 독자들을 멘토링하며 커뮤니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선 문제예요. 그것은 정신 건강과 행복, 그리고 장수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죠.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강한 사회적 유대감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네 번째 자질은 긍정적이고 회복탄력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들은 삶의 역경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오히려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 번째로는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한 다이어트나 유행에 따라 식단을 바꾸기보다는 자연식품을 중심으로 한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며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과도한 가공식품 섭취를 피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습관이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여섯 번째로 주목할 점은 삶의 목적의식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왜 사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노후를 보내는 경우가 도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을 시작하면 언젠가 당신도 그 특별한 5%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온다면 나이듦이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경험이자 자랑스러운 승리가 될 것입니다. 상위 5% 시니어들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은 가끔 이렇게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나이 든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노화 자체를 다시 정의하는 그런 어르신들.
즉 가장 드물고 생기 넘치는 소수의 시니어들은 도대체 어떤 점에서 특별할까? 그들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번영하며 살아갑니다. 마라톤을 달리기도 하고 새로운 언어를 익히며 전혀 새로운 취미와 기술을 익히는 이들의 삶은 나이가 들어도 활력과 열정이 줄어들지. 도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을 시작하면 언젠가 당신도 그 특별한 5%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온다면 나이듦이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경험이자 자랑스러운 승리가 될 것입니다. 상위 5% 시니어들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은 가끔 이렇게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나이 든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노화 자체를 다시 정의하는 그런 어르신들, 즉 가장 드물고 생기 넘치는 소수의 시니어들은 도대체 어떤 점에서 특별할까? 그들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번영하며 살아갑니다. 마라톤을 달리기도 하고 새로운 언어를 익히며 전혀 새로운 취미와 기술을 익히는 이들의 삶은 나이가 들어도 활력과 열정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 비결이 특정 소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도 그 습관들을 실천함으로써 후반 인생을 에너지 넘치고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70세 이상 인구 중 상위 5%에 해당하는 뛰어난 어르신들이 공유하는 7가지 놀라운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그것들을 어떻게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신체적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부터 마음을 날카롭게 가꾸고 깊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까지, 이 모든 팁들은 열어두니 우아하게, 강건하게, 유연하게 나이 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정한 영감을 주는 이 특별한 어르신들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특성, 신체적 한계 극복.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다. 격렬한 운동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70세 이상 인구 중 상위 5%에 속하는 이 소수의 시니어들은 나이가 나이 든다는 말 자체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마라톤을 달리고 중량 운동을 하며 험준한 트레일을 등산하면서 사회적 기대치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앨리스라는 73세 여성은 은퇴 이후 처음으로 마라톤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마라톤 경험이 전혀 없었던 그녀는 열심히 훈련을 거듭했고 결국 70대에 여러 차례 마라톤 대회를 완주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건강함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그냥 하나의 숫자일 뿐이죠.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받아들이고, 두뇌, 호기심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노화에 따른 인지능력 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상위 5%의 시니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명확한 집중력과 뛰어난 기억력, 끝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신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뇌를 근육처럼 여겨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과 학습을 통해 자극시키고 단련합니다. 78세의 작가 조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지금까지 20권 이상의 소설을 집필했으며 여전히 창작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다양한 글쓰기 스타일을 실험하며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언어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저는 결코 호기심을 멈춘 적이 없어요. 제 머리를 날카롭게 유지하려면 계속 배우고 만들어야 한다고 믿어요. 조지의 태도는 두뇌, 호기심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노화에 따른 인지능력 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상위 5%의 시니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명확한 집중력과 뛰어난 기억력,
끝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신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뇌를 근육처럼 여겨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과 학습을 통해 자극시키고 단련합니다. 78세의 작가 조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지금까지 20권 이상의 소설을 집필했으며 여전히 창작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다양한 글쓰기 스타일을 실험하며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언어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저는 결코 호기심을 멈춘 적이 없어요. 제 머리를 날카롭게 유지하려면 계속 배우고 만들어야 한다고 믿어요. 조지의 태도는 과학적 연구와도 잘 부합합니다. 퍼즐 풀기, 독서, 체스 같은 게임, 새로운 기술 익히기 등의 활동은 인지 능력 저하를 늦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 교류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거나 클럽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뇌를 활성화시키고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날카로운 두뇌를 가진 소수의 시니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바로 행동하세요. 책 한 권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에 등록하거나 하루에 크로스워드 퍼즐 하나라도 푸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고 세상과 소통할 때 우리 뇌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성, 강력한 인간관계. 노화가 진행될수록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고립감입니다. 상위 5%의 시니어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의식적으로 고독이 삶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들은 인간관계를 단순한 사교가 아닌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인 요소로 여기며 탄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열심입니다. 74세의 마를렌은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어르신입니다. 은퇴 후 그녀는 쉽게 고립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커뮤니티 활동에 깊이 몰입했습니다. 책 클럽을 조직하고 아이들을 멘토링하며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주최하면서 그녀는 사람들 사이에서 활력을 얻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저를 살아있게 해줘요. 단순히 즐겁기 때문이 아니라 필요하고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마를렌의 철학은 과학적 연구에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관계망은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위험을 줄일 뿐 아니라 고혈압이나 신장질환 같은 신체 질환의 발생률도 낮춥니다. 인간관계는 뇌를 자극하고 감정적 회복력을 키우며 삶에 대한 목적의식을 제공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재정비하거나 시니어 센터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 자원봉사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인간관계를 넓히는 일은 단지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결론, 당신 안에 잠든 가능성을 깨워라. 70세 이상 인구 중 상위 5%의 시니어들은 특별한 유전자나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실천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며 인간관계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이들은 모두가 배울 수 있는 삶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산책을 해도 좋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건강하고 열정적인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노화는 잃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힘, 그리고 새로운 시각을 얻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나이 듦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설렘과 기대로 맞이해야 할 또 하나의 인생입니다. 이 세 가지 특성 중 어떤 것이 당신에게 가장 크게 와닿았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앞으로 펼쳐질 삶의 여정을 용기와 호기심,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맞이하시길. 있을지를 알려드릴게요. 영상 마지막에는 단순히 감동받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삶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손에 잡히게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 잘 늙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출발합니다. 1. 신체 한계 극복하기. 나이는 장벽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령자에게 격한 운동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위 5%의 시니어들은 이 편견을 깨부수고 있습니다. 70대 혹은 그 이상의 나이에도 여전히 마라톤을 달리거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험준한 등산 코스를 오르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이건 결코 공상이 아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73세의 앨리스는 은퇴 후 처음으로 장거리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별다른 경험 없이 시작했지만 그녀는 70대에 여러 번의 마라톤 대회를 완주하며 의사와 주변 사람들을 있을지를 알려드릴게요. 영상 마지막에는 단순히 감동받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삶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손에 잡히게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 잘 늙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출발합니다. 1. 신체 한계 극복하기. 나이는 장벽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령자에게 격한 운동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위 5%의 시니어들은 이 편견을 깨부수고 있습니다. 70대 혹은 그 이상의 나이에도 여전히 마라톤을 달리거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험준한 등산 코스를 오르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이건 결코 공상이 아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73세의 앨리스는 은퇴 후 처음으로 장거리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별다른 경험 없이 시작했지만 그녀는 70대에 여러 번의 마라톤 대회를 완주하며 의사와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활력을 느끼고 있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나아가야 할 동기가 되기도 해요. 앨리스의 이야기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 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히려 강도 높은 운동은 다음과 같은 많은 혜택을 가져옵니다. 심장병, 당뇨병, 골다공증 등의 만성 질환 위험 감소, 인지기능 개선 및 수면질 향상, 기분 전환 및 정신 건강 증진, 근육량 유지, 뼈 밀도 증가, 유연성 향상을 통한 낙상 방지. 당장 마라톤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수준에서 도전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수영, 하이킹 또는 새로운 스포츠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조금씩 밀어올리는 것이 신체를 젊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부터 앨리스처럼 몸을 움직이고 활기찬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당신의 미래 나가 이를 진심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날카로운 두뇌 유지하기, 인지능력 저하를 물리치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기억력이 줄어들거나 사고력이 떨어질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최상위 5% 시니어들은 이것이 필연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치매나 기억력 감퇴를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젊은 시절 못지않은 집중력과 창의력을 유지하며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78세의 조지는 20권 이상의 소설을 집필한 작가입니다. 그는 여전히 매년 새 책을 쓰며 다양한 문학 장르를 실험하고 언어를 배우며 글감을 얻기 위해 세계 각지를 여행합니다. 그의 철학은 간단합니다. 호기심이 내 머리를 살아있게 해줘요. 날카롭게 남고 싶다면 끊임없이 배우고 창조해야 해요. 조지의 태도는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두뇌는 자극을 받을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퍼즐 풀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체스 두기, 악기 연주 등은 모두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의미 있는 대화나 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교류 역시 정신적 민첩성과
감정적 안정을 동시에 키워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정신적 자극을 주는 습관은 치매 위험을 줄이고 나이가 들어도 명료한 사고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상위 5%에 속고 싶다면 오늘부터라도 행동하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어려운 퍼즐을 도전해보고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두뇌는 사용할수록 날카로워집니다. 강력한 인간관계 유지하기, 노후의 생명줄.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립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멀리 떠나고 사랑하는 이들도 하나둘 떠나가면서 과거에 활발했던 인간관계는 점점 추억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소수의 시니어들은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단지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는 필수 요소라는 것을 말입니다. 74세의 마를리는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녀는 책클럽을 조직하고 아이들을 멘토링하며 커뮤니티 행사도 직접 기획합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단순히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느낌이 나를 에너지로 가득 채워줘요. 내가 아직도 필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죠. 라고. 3가지 특성, 강력한 신체적 활력, 날카로운 정신, 그리고 풍부한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최상위 5% 시니어들의 공통된 자산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은 특별한 소수만의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도 마음가짐과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들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신체 활동을 시작하고 매일 두뇌를 자극하며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습관들을 실천한다면 나이 듦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 쓸 수 있습니다. 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잘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황금기입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 어느 팁이 당신에게 가장 와닿았나요? 운동화를 꺼내 신다거나 퍼즐책을 펼쳐보거나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볼 용기가 생기셨나요? 댓글에 당신의 계획이나 소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3가지 특성, 강력한 신체적 활력, 날카로운 정신, 그리고 풍부한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최상위 5% 시니어들의 공통된 자산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은 특별한 소수만의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도 마음가짐과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들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신체 활동을 시작하고 매일 두뇌를 자극하며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습관들을 실천한다면 나이 듦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 쓸 수 있습니다. 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잘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황금기입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 어느 팁이 당신에게 가장 와닿았나요? 운동화를 꺼내 신다거나 퍼즐책을 펼쳐보거나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볼 용기가 생기셨나요? 댓글에 당신의 계획이나 소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9 또는 0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걷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함께 나이 듦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황금기의 비밀을 함께 풀어나가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건강하시고 언제나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아침 해가 지평선 위로 천천히 떠오를 때 대부분은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에 묻혀 조용히 시간을 보내지만 어떤 이들은 달리고 있습니다. 70대를 넘긴 그들의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삶의 리듬이나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이 이제는 쉬어도 좋다고 말할 때 그들은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이며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끼뜻하게 연결됩니다. 바로 전체 인구의 겨우 5%만이 누리는 특별한 삶. 그 비밀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유전자가 아니라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달리는 발걸음. 73세인 앨리스는 오래된 운동화를 신발끈까지 꼼꼼히 묶습니다. 그녀에게 은퇴란 멈춤이 아닌 출발선입니다. 이제 막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그녀는 도로는 내 나이를 묻지 않아요 라며 미소 짓습니다. 땀방울이 아침 햇살과 함께 반짝이는 그 순간 그녀는 시간의 틀을 벗어나 스스로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근육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강렬한 운동은 노화를 늦추고 생명력을 되찾는 열쇠라는 것을. 그녀의 비밀은 특별한 DNA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의지입니다. 한편 어두운 책상 앞에서는 78세인 조지가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손끝은 마치 작곡가의 손처럼 민첩하게 움직이며 21번째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90세 우주비행사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두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슬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는 매일 새로운 도전을 찾습니다. 새 언어를 배우고 시를 쓰며 체스를 두거나 수도쿠를 푸는 것.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을 날카롭게 갈고 닦는 연마제입니다. 과학은 그의 믿음을 입증합니다. 끊임없는 호기심은 노화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또 한 명, 74세의 마를린은 지역 도서관의 얼굴이자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중심점입니다. 그녀의 은퇴는 단지 환상일 뿐, 그녀는 여전히 책클럽을 주최하고 청소년들을 멘토링하며 이웃들과 함께 요리를 나눕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건네며 그녀는 말합니다. 외로움은 느리게 사람을 잡아먹어요. 그녀의 웃음은 공동체의 심장 박동처럼 울려 퍼지고 그녀의 존재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듯합니다. 연구는 이를 증언합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불안정한 불꽃이지만 서로 연결될 때 가장 강력한 빛을 발휘합니다. 이들은 단지 예외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직접 설계한 건축가입니다. 앨리스의 러닝 코스, 조지의 글쓰기 방식, 마를린의 관계 맺음.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의 지도입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도전이 있을까요? 빠른 달리기일 수도 있고 한 줄의 시일 수도 있으며 혹은 이웃과 나누는 작은 식탁일지도 모릅니다. 희귀한 5%의 비밀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선택의 결과입니다. 두려움에 머무르는 대신 자신을 위한 용기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행동하려는 결심,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다음 선택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는 요청하신 영문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재해석한 버전입니다.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문장 구조를 더 풍부하게 하고 표현을 매끄럽고 감동적으로 다듬어 독자가 깊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가적인 해석이나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모든 내용은 원문을 기반으로 확장 완성되었습니다. 노후에도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한 비결, 놀라운 어르신들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 인생 후반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단순히 운이나 유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작은 습관과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실제로 나이를 잊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는 몇몇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노후에도 활력 있게 살아가는 3가지 핵심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적 관계. 오래 사는 열쇠. 28세인 마를린. 시는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녀는 단순히 봉사활동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를 이끌며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왔습니다. 책클럽을 조직하고 시니어들을 위한 행사들을 직접 기획하며 도서관에서 외부 교류 프로그램까지 주도해온 그녀는 지금도 여전히 지역사회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녀는 매주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가족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며 도서관에서는 늘 활발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사람들 속에 있어야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어요.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입증하고 있듯이 사회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노인들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발생률이 낮고 인지 기능도 더 오래 유지되며 평균 수명도 더 깁니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 존재이며 의미 있는 관계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소삭감을 줄 뿐 아니라 삶의 목적마저 부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립되기 쉬운 상황에서도 마를린처럼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피 한잔하며 친구를 만나거나 전화 한 통화로 안부를 묻는 것,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 것 등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정신을 자극하고 고독감을 막으며 행복을 불러옵니다. 당신도 마를린처럼 활력 넘치는 삶을 원한다면 사람과의 연결을 우선시하세요. 취미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신체 운동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사회적 관계는 정신과 영혼을 생기롭게 만듭니다. 마를린처럼 연결을 삶의 중심축으로 삼아보세요. 당신의 삶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기술 습득, 디지털 시대와 함께하기. 요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발전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스마트폰과 SNS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를 멀리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일부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 못지않게 디지털 기술을 익히며 자신의 삶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50세의 사업가 매그너스 씨는 그런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퀼트 직조 제작이라는 자신만의 열정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장하여 성공적인 사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엔 스마트폰 조작법조차 몰랐던 그녀는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강의를 보고 무료 온라인 강좌를 듣고 매일 실습하며 인스타그램과 엣시 같은 플랫폼 사용법을 체득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렵고 답답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라고 그녀는 회상합니다. 현재 그녀는 전국 각지로 직접 만든 퀼트를 판매하며 고객들과 소통하기 위해 정성 어린 글과 사진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기술을 단순히 따라가는 수단이 아닌 무한한 기회를 열어주는 열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익히는 것은 단지 최신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의 날카로움을 유지하고 적응력을 키우며 가족과의 거리를 좁혀주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영상통화로 손주 얼굴을 볼 수 있고 SNS를 통해 가족의 근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평생 학습도 가능합니다.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먼저 간단한 앱을 설치해보거나 손주와의 영상통화를 시도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고 매번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당신은 더욱 연결되고 정신적으로도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3. 균형 잡힌 식단, 몸과 정신을 위한 에너지.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먹는지는 단순한 배부름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곧 건강이고 삶의 질 그 자체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영양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을 잘 실천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생기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79세의 프랭크 씨는 골퍼로서의 건강 기결로 항염증 및 심혈관 건강에 좋은 식단을 꼽습니다. 그는 가공식품은 일절 피하고 과일, 채소, 저지방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중심으로 구성된 식사를 합니다. 그의 식탁 위에는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호두, 강황이 들어간 요리, 항산화 물질이 가득한 시금치와 케일 같은 녹색 채소가 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먹는 거예요. 그의 노력 덕분에 그는 아직도 주 18홀의 골프를 즐기고 긴 산책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식단은 그의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활력 있게 만들고 있으며
현명한 식사 선택이 얼마나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에서도 영양이 풍부한 식단은 심장병, 당뇨병,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며 한산화 성분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노화 속도를 늦춥니다. 단백질과 통곡물은 근육량과 골밀도를 유지해 독립적인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균형 잡힌 식사는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당신도 식단을 바꿔보고 싶다면 일단 작게 시작해보세요. 가공된 간식, 깨신 과일을 선택하거나 한 끼에 녹색 채소를 추가하거나 강황 같은 항염 향신료를 요리에 넣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이 먹는 모든 한 입은 미래의 당신에게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60세 이후를 위한 삶의 설계도. 이 세 명의 어르신들은 모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삶을 누리고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연결, 평생학습의 태도, 특히 기술 습득, 그리고 건강한 식단입니다. 이 세 가지 축은 서로를 지지하며 건강함과 행복함, 활력을 유지하는 기반이 됩니다. 당신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오랜 친구에게 연락을 걸어볼 수도 있고 기술 관련 강의에 등록하거나 오늘 밤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작은 움직임도 당신의 노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이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하고 나이를 잊은 채 가장 멋진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인생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느려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할 뿐입니다. 따뜻한 인간관계, 끊임없는 호기심, 그리고 건강한 식단과 함께라면 당신의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은 아직도 앞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를, 필요하다면 이 글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식, 블로그 포스트, 뉴스레터, 동영상 대본 등으로 재구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지역 관호를 따뜻하게 엮어온 마를레네는 단순한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존재입니다. 그녀는 독서 클럽을 이끌며 열띤 토론을 일으키고 세대 간의 벽을 허물며 다양한 연령층을 연결하는 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차 한 잔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정겨운 모임을 주최합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나이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젊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웃음을 터뜨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탁에서 대화를 나누며 도서관 행사장에서는 언제나 활짝 열려있는 그녀의 모습은 삶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줍니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내 영혼이 다시 젊어지는 걸 느껴요. 과학도 그녀의 말에 힘을 실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시니어들은 우울증에 덜 취약하고 정신도 더 맑아지며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를레네에게는 모든 악수와 모든 웃음 한마디가 목적의 테피스트리 속 한 줄기 실처럼 기쁨이 배가 되는 순간들이 쌓여갑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82세 매그릿의 도전기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 화면 앞에서 어색해하던 그녀가 지금은 자신의 핸드메이드 퀼트를 전국으로 판매하는 성공적인 온라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비결은 의지와 검색창에 입력된 수많은 질문들입니다. 밤마다 동영상 강의를 찾아보며 꾸준히 배우고 인스타그램과 이티 플랫폼을 익히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과 소통하며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매그릿의 삶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기술은 젊은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노년기에 새로운 디지털 도구들을 익히는 것은 단순한 연결 수단이 아니라 두뇌를 단련시키는 운동이며 멀리 떨어진 손주들과의 소중한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다리이자 나이 든다는 것이 무력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프랭크 79세, 그의 주방은
건강한 삶을 위한 신전과 같습니다. 생선에 곁들일 커큐민 오일을 직접 만들고 조리 바이상에는 신선한 케일과 허브들이 반짝이는 빛을 뿌립니다. 가공식품 대신 통곡물과 견과류, 제철 재료로 이루어진 식재료만이 그의 식탁을 채웁니다. 음식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야. 그것은 몸을 치유하고 영혼을 깨워주는 약이야. 그는 이렇게 믿으며 자신이 먹는 것에 대해 깊은 철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걷기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며 그는 명확한 집중력과 넘치는 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렬합니다. 건강한 노화는 바로 주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내내 매그릿, 프랭크는 모두 우리에게 하나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곧 삶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찬란한 순간들이 기다리는 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적 유대감을 이어가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먹는 음식까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습관들은 단순한 일상이 아닌 기쁨과 목표의식, 건강을 불어넣는 열쇠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본받을 모범이고 또 다른 이에게는 용기를 주는 초대장입니다. 당신도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고 배움을 멈추지 않을 수 있으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초대장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장 멋진 날들은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 막 시작하려는 순간일지도 모르니까요. 매일의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미래까지도 영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접시에 과일과 채소, 건강한 지방, 그리고 마른 단백질을 더 많이 담는 것은 단지 잘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 후에도 활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음식 선택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70세 이후에도 활기찬 삶을 사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공통된 또 하나의 놀라운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모험에 대한 끝없는 갈망입니다.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가족과의 짧은 여행이나 주말 나들이를 즐긴다면 극소수, 그중 약 5%에 불과한 사람들은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향한 탐험을 이어갑니다. 그들은 보편적인 크루즈 여행이나 예측 가능한 휴양지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국적인 풍경 속을 걸으며 거친 트레일을 오르거나 혼자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예를 들어 75세인 앨리스는 지난 10년간 30개 이상의 국가를 혼자 여행한 열정적인 탐험가입니다. 코스타리카의 울창한 우림을 누비든 캄보디아의 고대 사원을 감산하든 파리의 아기자기한 거리를 걷든 그녀는 어떤 여행에서도 늘 설렘과 열정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한 세계를 모두 보고 싶어요. 그녀는 말합니다. 새로운 장소마다 나 자신에 대해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앨리스의 여행에 대한 열정은 단지 목적지를 체크하는 목록을 완성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정신을 젊게 유지하고 두뇌를 날카롭게 만들며 삶이 선사하는 무한한 가능성에 열린 마음을 가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여행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깊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낯선 도시를 걷거나 경치 좋은 길을 하이킹하거나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일은 몸을 활기차게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몰입하는 경험은 두뇌를 자극하여 인지 기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더 나아가 여행은 정서적인 웰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문화를 이해하며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며 삶에 더 깊은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지속적인 새로움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혹시라도 전 세계를 누비고 싶다는 꿈을 품어본 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다음 모험을 계획할 때입니다. 알고 보면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이야기들이 아직도 앞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독립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에게 독립은 스스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즉 혼자 살고 집안일을 돌보고 재정을 관리하며 외부 도움 없이도 일상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율성은 70세 이상의 노인들 중 단 5%만이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번영하고 있는 삶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나이에 따라 자신의 역량이 결정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자신감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삶을 맞이합니다. 80세인 조지는 50년 이상 사랑하는 집에서 혼자 살아온 독립적인 노인이자 스스로 모든 일을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잔디를 깎고 수도꼭지를 고치고 식사를 준비하고 회계장을 정리하는 일까지 그는 모든 일을 자랑스럽게 수행합니다. 내가 직접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아요. 여전히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조지의 자립심은 실용적인 차원을 넘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 후에도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필수적이며 통제감과 존재 이유,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존감을 지키고 우울증을 물리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은 정신적 명료함이 더 뛰어나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단 계획, 예산 관리, 일정 정리는 비단 실생활의 필요뿐 아니라 두뇌를 계속해서 날카롭고 활발하게 유지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독립적으로 사는 것은 단지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을 넘어 자유와 선택,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다스리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조지 같은 어르신들은 의지와 열정을 바탕으로 나이가 든 후에도 자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활기를 유지하고 자신을 도전하며 자율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이 바로 풍요로운 삶의 가장 값진 보배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모험에 대한 열정, 독립적인 삶, 이런 7가지 습관은 70세 이후에도 활기차게 살아가는 극소수의 특성이 아니라 누구나 오래도록 건강하고 활력 있으며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이들은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열정과 호기심, 끈기를 바탕으로 번영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런 삶을 추구한다면 그들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 오늘부터 내일을 바꿀 선택을 시작하세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 쓴투에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에 9를 입력해 주세요. 혹은 아직 확신이 없다면 0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만날 그때까지 늘 활기차고 호기심 많은 마음으로 최고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펼쳐질 길은 이제 당신의 몫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나이가 단순히 몇 해를 더 먹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풍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삶을요. 활력이란 어린 나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 타오르는 열정과 호기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 70세 이상의 그들 중에는 노화에 대한 전통적인 공식을 새롭게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반항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아함과 도전, 자립심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 있는 삶을 개척하고 있죠. 그중 한 명인 앨리스는 85살이라는 나이를 맞이했을 때 이를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짐을 꾸렸고 세상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여권은 더 이상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를 상징하는 기록이며 매 페이지마다 새로운 모험이 적혀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울창한 정글을 트레킹하며 마라케시의 차를 홀짝이며 그녀는 세상을 경험할수록 젊음을 되찾는 듯합니다. 왜 기다려야 할까요? 나는 그녀의 말 뒤에는 눈빛 속에 반짝임이 따라옵니다. 앨리스에게 여행은 목록에서 체크하는 항목이 아니며 단순한 경험도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호기심을 유지하고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가장 진실한 방법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잊고 지내는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모험에는 만료일이 없다는 것 말이죠. 또 다른 주인공인 조지는 80살에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며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목적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커피를 직접 내리고 정원을 가꾸고 고장난 수도꼭지도 스스로 고칩니다. 그는 남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조지의 독립은 고집스러움이 아니라 존엄성과 능력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외치는 선언입니다. 연구자들이 밝혀낸 바도 그가 오래전부터 실천해온 삶의 진실을 뒷받침합니다.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은 마음을 날카롭게 하고 마음속을 따뜻하게 하며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강력한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앨리스와 조지,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긍정적인 태도만은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그들은 매일 무의식적이 아닌 의도적인 선택을 통해 삶을 가꾸고 있습니다. 앨리스는 그녀의 식탁 위에 생생한 음식들을 올립니다. 항산화 물질, 오메가3,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들. 그녀는 영양이 모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조지는 신중하게 장을 보며 통곡물, 견과류, 향신료로 찬장을 채웁니다. 맛을 더하는 동시에 시간의 흐름에 맞서 싸우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하는 그것들이죠. 그들의 식사는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삶을 위한 연료이며 매 순간을 풍부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들의 비결은 특별한 치료법이나 비싼 보조제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꾸준함, 인식, 그리고 의도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고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면서도 부드럽게 그것을 넘어 결정식 축적된 결과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꼭 70대나 되어야 이런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달콤한 간식 대신 딸기 한 줌을 선택하세요. 스마트폰 스크롤을 멈추고 집 근처를 산책하거나 숲길을 걷는 것으로 바꿔보세요. 오래전 꿈꿔왔던 여행지를 예약하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오래된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세요. 당신을 성장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노화는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25살이든 95살이든 활력 있는 삶의 기반은 바로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앨리스의 일기에서 한 장을 베끼고 조지의 부엌에서 하나의 교훈을 얻으세요. 당신의 삶이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깊이 믿고 있는 가치들과 가장 대담한 꿈들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세요. 당신은 결코 변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퍼포스를 갖고 살아가기에 너무 젊지도 않습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장수를 기원합니다. 길고 활력 넘치는 삶의 비결은 종종 당신의 접시에서 시작됩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베리, 섬유질이 풍부한 잎채소, 오메가3가 함유된 아보카도, 구운 연어나 푸짐한 렌즈콩과 같은 저지방 단백질과 같은 영양이 풍부한 식품은 단순한 재료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활력을 위한 도구입니다. 이는 빈 칼로리가 아닙니다. 면역력을 강화하고 심장 건강을 지원하며 정신적 명료함을 강화하는 강력한 연료입니다. 잘 익은 망고 조각을 얹은 치아시드 푸딩으로 아침을 시작하거나 허브로 구운 야채와 단백질이 풍부한 퀴노아로 저녁 식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식사는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염증을 줄이고 뇌 기능을 지원하며 하루 종일 에너지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인들에게 잘 먹는 것은 엄격한 식단이나 결핍이 아니라 풍요로움과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활력을 주고 치유하고 보호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려 깊게 한 입 먹을 때마다 몸에 영양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수년간의 활동적인 생활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혁신적인 습관은 장수는 마법의 약이나 극단적인 처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 끼니마다 신중한 선택을 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습관 6. 세상이 그들의 놀이터다. 젊음의 셈으로서의 모험.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조용한 일상과 친숙한 편안함의 시간으로 상상하지만 대담한 5%의 노인들은 은퇴를 다르게 봅니다. 그들에게 노화는 모험과 동의어이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산을 오르고 고대 사원을 탐험하고 새로운 문화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여행자들은 젊음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열정으로 삶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빙고의 밤을 라오스 배낭여행과 벨리즈의 산호초 위에서 스노클링으로 바꾼 75세의 앨리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여권에는 30개국 이상의 우표가 찍혀 있는데 각 우표는 극복한 새로운 도전과 쓰여진 새로운 이야기를 상징합니다. 그녀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웃으며 말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세상을 보여주기를 기다리면 나는 재미의 절반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앨리스와 같은 노인들에게 여행은 관광 그 이상입니다. 이는 정신과 영혼을 위한 강력한 운동입니다. 외국 도시를 탐색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 강화되고 현지인과 대화하면 인지 유연성이 향상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창의성이 촉발되며 신경 경로를 자극하여 치매 발병을 지연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여정은 탈출구가 아닙니다. 정신적 민첩성과 정서적 탄력성에 대한 투자입니다. 모험은 젊음을 유지하고 정신을 깨어있게 유지하며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림이나 장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의 호기심과 움직임을 통해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습관 7. 자립의 힘. 자부심을 갖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독립은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사고방식입니다. 80세의 조지졸. 일상생활에는 재정 균형을 맞추고 집안의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 홈메이드 라자냐를 처음부터 준비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그는 자부심을 가지고 잔디를 깎고 도움 없이 신문을 읽고 명확한 목록과 더 선명한 기억력으로 식료품을 쇼핑합니다. 조지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모토를 갖고 생활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그의 독립성은 완고함이 아니라 힘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가 완료하는 모든 작업은 그의 목적의식과 자기 가치를 강화합니다. 그는 단지 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연구는 이 철학을 뒷받침합니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관리하는 노인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낮고 인지 기능이 향상되며 정체성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리, 청소, 정리와 같은 일상적인 집안일은 미묘한 두뇌 운동이 되어 기억력을 선명하게 유지하고 의사결정 능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조지는 평생 학습과 적응력을 믿습니다. 호기심을 가지세요 라고 그는 조언합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배워보세요. 스스로 고치세요. 가끔씩 집으로 돌아가는 다른 길을 시도해보세요. 이러한 작은 자율성 행위는 쇠퇴에 대한 반란입니다. 그들은 나이가 든다는 것이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더 맹렬하게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결론, 황금기를 다시 쓰세요. 의도적으로 식사하기, 모험을 받아들이기, 독립적으로 생활하기든 이 7가지 습관은 일상적인 실천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노화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앨리스와 조지 같은 노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은 노화를 둔화로가 아니라 상승으로 재정의할 때 가능한 일의 예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강력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말년이 태각의 시간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성장, 탐구, 깊은 성취의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으로 몸을 가꾸고 여행과 때움으로 마음에 도전하고 개인의 자유를 지키면 누구나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더욱 대담해지는 5%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 열정, 꿈을 반영하는 삶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활기찬 노화를 위한 청사진은 분명합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삶 자체를 위해 배고픔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가 가장 다채로운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다음 멋진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